유증 공시 후에 폭락 시점에 매수 괜찮을까? 피처링은 에코프로 HN. 자, 유증 공시 폭락했을 때 저점 매수하는 전략 통할까? 유상증자를 공시를 하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10중 8구는 급락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죠. 왜? 아니 주식을 발행하고 싸게 준다는 건데 당연히 증자를 한다 그러면 안 좋죠. 좋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좋은 경우가 있죠. 그래갖고 그거를 오늘 구분을 좀 해보고 그럼 이 전략이 맞는지 아닌지 요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에코프로 HN이 가장 최근에 한 거니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얘하고 그 바이오 종목하고 이제 또 쫙 올라오고 그러긴 했었어요. 근데 경우가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 급락했죠. 15%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얘가 그 35,300원인데 신주 예정 발행가가 얼마 전에 36,000원대까지 확인해 보니까 내려갔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일에는 4만원이 깨졌었죠. 주가 엄청 내려왔습니다. 근데 유증을 발표하면 많이들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면 유상증자가 지금 나오고 어차피 올라갈 거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유증을 좀 싸게 사가지고 얘 가지고 수익을 좀 낸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핫다 하는 거, 하한가 따라잡기처럼 유증 따라잡기도 만만치 않다라는 걸 조금 이제 보여드리고, 그러면 유상증자에서 뭘 봐야 되는지 요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라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최근에 이게 이제 조선비지에서 확인을 한 건데 2003년 9월부터 2024년 9월 1일 주주배정이나 주주배정 최근 1년 동안에 주주배정이나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한 64개 상장사 모금액 10억 원 뭐 제외하고 조금 모은 거 제외하고 62개가 하락했대요. 하락률은 15.2%.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발표되면 그냥 하락한다라고 보는 게 거의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주 발행가가 확정되기 전까지 지금 35,300원 에코프로 HN 여기 위에 있으니까 예를 드는데 요렇게 해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보다 주가 더 떨어지면 이거보다 떨어지는 거고 이거보다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유상증자 발표 이튿날 종가보다 신주 발행일 확정일의 종가가 높은 경우는 40% 수준, 이는 승률이 40%밖에 안 된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그 유상증자 발표나고 다음날 따라잡기 해갖고 샀는데 40%밖에 그 신주 발행가 확정일의 종가보다 높지 않았다. 한마디로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주 청약 시기까지 넓히면 하락 확률이 더 높대요. 확률은 33%. 그래서 이거 봐가면서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신주 상장일까지 기준으로 잡아도 34% 수준밖에 안 돼. 그러니까 증자에 나선 기업들은 주가를 부양해야 돼요. 증자에 나섰는데 그냥 냅두면 계속 떨어지면 증자 실패하잖아요. 저기 35,300원인데 저거보다 더 떨어지면은 발행 목표 주까지 발행 목표 그 주수를 늘릴 수는 없고 그러면은 목표 금액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부양을 해줘야 된다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건데 이게 지금 안 좋아서 보통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증자한 거니까 여기서 호재가 나오기도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재가 터졌잖아요. 유상증자라는 게. 그래서 유증가를 지키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유증 후 많이 빠졌을 때 사는 것도 단기 수익 보기는 쉽지 않다. 이건 그냥 하루 단타 쳐야 된다. 근데 생각보다 위로 올라갈 확률보다 내려갈 확률이 많으니까 만만치 않으니까 조심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유상증자가 단기간에 좋게 해석되는 일이 많지 않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주목해야 되는 거는 유상증자 올라가는 애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목적하고 대상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회사가 먹고 살기 어려워갖고 시설 투자 자금도 없고 그 다음에 애들 그 직원들 돈 줄 돈도 없어. 줄 돈도 없어. 그러면 뭐예요? 손 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도 나아지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들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회사가 퀀텀 점프를 해야 되는데 돈이 좀 모자라. 시설이나 인력 투자를 해갖고 인프라 투자 확충만 하면 퀀텀 점프 거의 확실해 라고 한다면 주가는 상승합니다.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이거 할게요. 증자를 하면 주식수가 늘어나죠. 그럼 주식 가치는 희석이 되죠. 그럼 증자를 하는 대상을 봐야 됩니다. 일단 증자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시작부터 보면. 근데 대상이 우선적으로 중요해요. 대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주 배정인지 3자 배정인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3자 배정이면 투자를 받은 거고 지분담보를 해갖고 투자를 받은 거고 주주 배정이면 주주한테 손 벌린 거잖아요. 3자 배정이면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확률이 많아요. 근데 주주 배정이면 통상 악재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목적을 봐야 되는 게 시설 투자, 운영자금, 부채 상환, 타법인 취득 이렇게 다양합니다. 최악의 경우는 회사가 당장 돈이 없어갖고 손을 벌리는 거예요. 운영자금조차 없어갖고 그 다음에 부채 상환도 아니야. 운영자금 없고 그 다음 막 이래갖고 돈이 없어갖고 직원들 줄 돈 없어갖고 손 벌려.
예, 이게 진짜 최악이죠. 그 직원들 손 벌리는데 그것도 이제 주주배정으로 해. 그럼 최악이죠. 바이오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코로나 때 진짜 많았잖아요. 그리고 회사 미래 가치를 위한 시설 투자는 긍정적으로 해석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결국 막연한 유증 공시 후에 폭락 종목을 따라잡기보다는 이 종목의 증자 이유하고 증자 성공 가능성, 그리고 이를 통한 향후 성장 가능성을 투자를 하면서, 이건 투자를 하는 거지 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증자도 잘 보면은 목적이랑 그 다음에 대상이랑 향후 얘네가 될지 안 될지만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쌀 때 투자를 해갖고 주주가 된 다음에 거기서 조금 이제 아픔을 견딜 그 자신이 있다라고 하고 싸게 한 30% 할인 가격에 배정까지 받아가지고 사버리면은, 그러면 땡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에코프로 HN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주주 배정입니다. 에코프로 700억, 이건 그냥 제가 해봤어요. 120%니까 700억 원 정도 에코프로 대주주가 들어와요. 31%니까 120%, 31%대에서 120% 들어온다니까 700억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주가 20%니까 2000억에 20% 400억. 그럼 주주는 900억 정도 예상돼요. 이게 시설 투자 목적이에요. 그리고 시설 투자 목적 플러스 일부는 뭐냐면은 운영 목적도 있습니다. 운영 자금 300억 정도 목표가 있는데 이거는 재고 물량을 산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운영 자금 목적이 300억, 시설 투자가 1,700억. 35,000 얼마예요? 300원이에요. 35,300원 부분의 증작 가격이 나온 상황 속에서 이 가격은 향후 흐름에 달라질 수 있죠. 내려가면 더 내려가는 거, 올라가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럼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을 지켜줘야 2천억 수준이 조달이 돼야 되는 구조죠. 주주들은 뭐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10주당 3주. 내가 10주 가지고 있으면 3주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10주 받을 수 있으면 3주 받는 거. 그쵸? 0.3주니까? 한 주당 0.3주니까 0.29 몇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대략 3주인데 신주를 발행받아서 물을 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단가가 평단가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럼 회사에서 관리하지 않고 대단한 호재가 없자면 주가는 쉽게 오르겠어요? 못 오르겠어요? 못 오르죠. 이게 객관적인 거예요. 얘를 막연하게 이제 오를 거 아니라고요. 얘뿐만이 아니라 다 막연한 기대는 금물. 회사에서 관리를 지금 근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단한 호재가 있다 없다? 지금 일단 악재가 터졌으니까 나오기가 쉽진 않다. 그래서 그러니까 회사가 가끔씩 유증하고 무증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BM 같은 경우가 유증하고 무증 같이 줬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 나아져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에코핸드림도 아마 유증한 다음에 무증 줬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당근하고 채찍을 같이 주긴 하는데 얘는 아직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뭐 기대하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안 주고 넘어가는 게 대다수다. 다만 시설 투자에 대한 금액별로 사용 목적이 지금 나눠져 있고 이를 통해서 기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인 것도 맞다라는 거죠. 크게 보면 12월 증자가 마무리되는 시점, 특히 그때까지는 주가가 쉽사리 오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다만 이 사이에 섹터의 훈풍이 더 불거나 기업 자체의 긍정적 부분이 강조되거나 뭐 그럴 리는 희박하지만 어떤 당근이 좀 부여가 되거나 그렇다면 10월 주주 확정, 그러니까 이때 10월까지 이제 주주가 확정이 될 때까지는 내가 주주여야 돼요. 그리고 확정이 된 다음에는 내가 10주당 3주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싸게 살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전에 유증한다 그래가지고 폭락했는데 가격도 싼데 얘네가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주주 배정에서 받겠죠. 주주 배정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매수세가 몰릴 수가 있고요. 증자 대금 납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오면 서서히 정상화되는 과정은 대다수의 종목들이 이렇게 거쳐왔었어요. 근데 만약에 훈풍 없다 그래가지고 뭐 실권주 나온다, 실권주 애들이 가져가기로 했지만 그러면 이제 또 재미없어지고 이건 경우의 수로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화되는 과정은 언제 나올 수 있냐? 12월까지 모든 게 끝나봐야 알 수 있다. 한 가지 더 보자면 흑자 기업이 왜 유상증자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요청이 와갖고 그냥 제 뇌피셜 굴려볼게요. 자, 이거 여기부터는 뇌피셜입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뇌피셜을 굴려보는 거예요. 3자 배정을 받고자 해서 성공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거 흑자 기업인데 왜 유증을 주주 배정으로 하냐고 그러잖아요. 3자 배정 왜 안 하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3자 배정했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정도를 3자 배정 하잖아요. 에코프로 지분율이 희석돼요. 그럼 대주주 지위를 이룰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조금 같이 들어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왜냐면 에코프로 지분율이 지금 31%밖에 안 돼요. 지금 이거. 그러면 이거 자칫 희석돼갖고 30%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골 때리는 상황 펼쳐질 수 있어가지고 에코프로가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들어온 거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러면은 혹장 그러잖아. 야, 그러면 에코프로가 다 가져가면 되지. 배정을 그냥 대주주 유증 때려버리면 되는 거지. 왜 일반 주주 때려버리는 거 했는데, 이거 2천억을 홀로 감당하기에는 만만치가 않은 금액인 것 같고, 이거를 2천억을 혼자 다 받아버리면은 에코프로 주주들한테 지금 반발이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에코프로도 주가 하락이 올 수 있겠죠. 이래저래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에코프로는 120% 증자 참여라는 묘수를 낸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에코프로 HN의 대주주 지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돼요. 더욱이 이 주가는 내릴 만큼 내려 있었어요. 얘가 지금 4만원대 초반이었으면. 그러면 저렴하게 증자에 참여해갖고 지분 확보도 120% 해갖고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적기로 나온 거 아닌가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판단이 됐던 거고요. 2027년도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뭐 2028년인가? 28년인가? 8년인가? 1조 원 매출이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이거 무조건 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매출 성장이 여건이익률 15% 정도 나와보면은 PBR 20배라면 3조예요. 지금 시총이 6배니까 계산은 떨어지죠. 근데 이거는 다 긍정적으로 됐을 때 얘기는 거죠. 어디까지나 뇌피셜이고 단순 계산이에요. 이렇게 절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뇌피셜 굴려보는 거예요. 이 정도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거고, 이렇게 장밋빛을 막 그리면서 들어오는 것도 그것도 조금 위험해요. 다만 요렇게 되는 그 3자 배정을 안 한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굴려보는 거고, 결국에는 지분관계 때문에 이게 회사만 좋은 묘수를 쓴 거 아닌가. 이거 솔직히 보면 회사만 좀, 만약에 이런 이유 때문에라고 저는 확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주가 희석 때문에 3자 배정 못하고 에코프로가 120% 들어와서 한 700억 정도 들어와가지고 대주주비 유지하면서 싸게 지분 확보했다라고 본다라면은 이거는 결국 회사만 좋은 일 한 거예요. 예.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세요. 이거는 하나의 예시니까 참고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목적, 좀 목적 유상증자가 어떻게 되는지, 증자의 목적과 그 다음 대상 이런 거를 꼭 확인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유상증자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지금은 주가가 내렸지만 내년엔 좋아질 거야, 내일은 좋아질 거야 하면서 막연한 기대로 투자하는 게 위험하고요. 왜 증자를 했는지, 증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 확인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최소한 에코프로 HN 오늘 예를 들었는데 12월까지는 좀 확인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년에 이것대로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시간에 잘못 투자할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실을 날 수 있죠. 그 다음 기회비용 낭비가 올 수 있죠. 유상증자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접근에 유의하시는 게 통계상 맞는 투자 방법이에요. 지금 통계를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종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가끔씩 이제 내가 투자하면 다를 거야, 나는 신이 내린 남자야, 막 신이 내린 여자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번엔 내 인생을 바꿔줄 찬스인데 뭐 저점이야, 이런 접근은 좀 지양하는 게 좋아요. 증자는 당연히 증자별, 종목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기본 전제는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